저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모바일 회사에서 개발 직원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업계의 회사 대표인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이 회사 대표라곤 해도 워낙 작은 규모였기에 금전적인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에게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결혼하자. 자그마한 월세방 받긴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꼭 성공해서 너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주고 나 끝까지 믿어줘.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시댁도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작은 전셋집을 구해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월세방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월세를 살아도 그와 함께 가정을 잘 이루고 나가면 우리도 금방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불만 없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번듯한 집에 결혼 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잘 갖춰서 결혼해. 면목 없습니다, 장모님. 사업 잘 키워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댁에 비하면 친정은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아주 여유롭진 않아도 아버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저희에게 전셋집도 해주고 했어요. 친정의 여유 덕에 저희는 신혼집도 마련하고 가구며 가전제품 살 때도 전부 친정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딸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는 친정에 감사히 여겼어요.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지냈고요. 남편과 동생은 둘 다 비슷한 규모의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둘 사이가 좋은 편이라 저 빼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았어요. 한편 서로 묘한 라이벌 의식도 느끼는 것 같았죠.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점점 친정에게 손을 벌리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시댁과는 달리 자식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친정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노트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봐. 노트북을 바꾸는데 왜 아빠한테 말해? 새로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하라는 거야? 아니, 저번에 장인어른이 먼저 노트북 오래된 것 같다고 하길래 꼭 사달라는 건 아닌데 사주시면 감사하긴 하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사자. 안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 도움받은 건 많은데 사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 부모님들은 자식 일 도와주는 거 좋아하셔. 그러려고 돈 버시는 거잖아.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친정에서는 되도록이면 뭐든 도와주려고 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받은 도움도 언젠가는 갚고 우리 스스로 잘 해냈으면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남편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계기는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은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동생이 받는 지원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네 집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중요한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 아들 딸 차별하신 적 없어. 항상 똑같이 대하셨지. 그럼 내가 자식이 아니라 사위라고 멀리 하시는 건가? 무슨 말이 그래? 사위도 자식만큼이나 소중하지. 왜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아니, 처남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시는데 사위가 하는 일엔 영 관심 없으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다 동생을 향한 남편의 질투가 극에 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게 된 일이었죠. 동생은 이미 수년 전에 부모님에게 약속을 받은 투자였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는 매형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한다고 생각해라. 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믿고 투자해 주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처남이 장인어른한테 뭐 도움 받기로 한 거 있어요? 아, 그냥 작게. 자네는 요즘 잘 지내지? 일하는 건 어때? 직원이 몇 명쯤 된다고 했더라? 전에 말해준 것 같았는데 잊었네. 네, 워낙 영세해서 4명밖에 안 됩니다. 어디 투자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회사도 숨 좀 트일 텐데. 남동생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저도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남편은 동생이 갑자기 바빠지고 직원을 새로 들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투자받은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와, 어떻게 1,000원만 그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어? 진짜 나한테 관심 없으시다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이 어렵게 사는 건 걱정도 안 되시는 거야? 그거 남동생이 대학 때 미리 약속받은 거였어. 그리고 동생이 투자를 받는데 당신이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차별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나도 게임회사 대표잖아. 그걸 다 아시면서 어떻게 처남만 도와주실 수 있냐고. 나이도 어린 처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남편은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죠. 그러다 저희 부모님한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이제는 사업 확장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 사업 확장하는 거 나쁘지 않지. 근데 갑자기 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건가?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 거야? 시기상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도 가져야 되고 제대로 살아보려면 지금 규모로는 계속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갑자기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염치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동생을 의식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져서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꺼낸 말이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움받을 때의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동생 사업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속이 뒤틀리는 일인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었죠. 갑작스러운 얘기라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네. 처남이 받은 만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단 현재의 규모를 유지해보는 게 어떻겠나? 우리도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야. 형편이 되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로 곤란해.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이 이러니 이해 좀 해줄 수 있겠나? 아버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만 남편은 계속 불만을 가졌어요. 와, 진짜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거절하실 수가 있지?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해.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잖아. 동생이 돈 좀 벌고 하면 걔도 도와주려고 하겠지. 그럼 나는 처남 뒷공문이나 쫓아가라고? 말로만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지? 가만 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처남보다 윗사람인데 나부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처남이 잘 되면 우리를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당신도 좀 그만 좀 해. 친정에서 꼭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크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 우리는 도움도 못 받고 천원만 받았잖아.
남편은 두고두고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더라고요. 저는 동생도 가족인데 그게 그렇게 분할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평소 동생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던 남편이니 조금은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게는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친정에게만 도움을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처남이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얼굴 보기가 힘드네. 아주 잘 돼가는 모양이야. 지방에도 다녀와야 되고 새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바쁜가 봐. 원래 런칭 앞두고 게임 회사들 많이 바쁘잖아. 남동생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이 바빠졌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남편과 남동생이 만날 겨를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죠. 저는 남편이 질투하는 모습을 동생한테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다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지방에서 개최하는 게임 박람회에 참가했던 동생이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었죠. 사고를 당한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식도 찾지 못한 동생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입원비에 수술비에 갑자기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풀어났어요. 아직은 동생이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굴렸고요. 있는 자금을 다 털어서 동생에게 투자를 한 친정 부모님은 갖고 있는 돈이 없었죠. 이걸 어쩌면 좋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거의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 네 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방법이 없나 봐.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주변에 알아볼게. 그리고 남편한테도 얘기해볼게. 이게 웬 청천벽력이니? 이런 부탁하게 돼서 미안하다. 아들이 크게 다쳐 생사를 오가는 것도 걱정인데 병원비도 마련할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를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 병원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나 봐. 아버지가 알아보고 있다는데 당장 돈 구하기가 어렵대. 그래? 난감한 상황이네. 천안 불쌍해서 어쩌나. 근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남편은 동생의 사고 소식에 관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만 빌려주면 돈 마련하는 대로 아버지가 갚을 거야.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방법이 없나 봐.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돈 없어서 사업 확장도 못하는 사람이야. 처남 일은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도움까지 필요해? 알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도와줘. 돈 없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돈이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쯤 필요한가 봐. 아직도 의식이 없어서 계속 중환자실에 있으려면 더 필요할지도 모른대. 이러다가 정말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도와달라 할 때는 모른 척하던 처가를 내가 도와야 될 의무가 있나? 남편 앞에서 그날처럼 작아지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비아냥댔어요. 사업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차갑게 말하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모르는 척한 게 아니고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잖아. 그럼 이렇게 해. 처남 회사를 나한테 맡겨. 처남 회사를 누군가는 맡아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아직도 의식이 없는데 언제까지 회사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 누구보다 내가 운영 잘할 수 있는 건 분명하잖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이랑 상의 좀 해볼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나 사업가야.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가족이라도 그런 건 확실히 하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병원비를 두고 거래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상황이 급하니 친정 부모님에게 얘기를 꺼냈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회사를 넘겨?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데 나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제 의식은 돌아왔대. 곧 회복할 텐데 자기 회사 넘어간 거 알면 그 애가 어떻게 살아가니?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도 당장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 방법이 없잖아.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가 회사를 맡겠다는데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회복해서 걔 살궁이도 해야죠. 회사를 넘기는 건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애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어. 이제 의식도 찾았으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걔도 생각이 있겠지. 친정 부모님과 저는 중환자실 면회실에 맞춰 동생에게 갔어요. 의식을 찾은 지 얼마 안 된 동생에게 회사를 넘기는 일을 물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누구보다 힘들어할 동생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돈이 많이 들고 있다. 돈 마련하려면 네 매형한테 회사를 넘겨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너도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회사 넘기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물음에 동생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안간힘을 써서 고개를 젓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서 남편이 말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회사 넘기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동생이 어렵게 만든 회사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동생도 원하지 않는데. 그럼 하는 수 없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도 도와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차용증 쓸게. 지금 정말로 난감한 상황인데 도와줄 수 없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몇백이 아쉬운 상황이야. 장인어른이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방법이 있으시겠지. 장인어른은 천한 일이라면 발붙고 나서시잖아. 남편이 말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럼 돈 얘기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조금도 도와줄 수 없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동생이 사고가 난 걸 기회로 삼아 회사를 키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울면서 고개를 젓던 동생의 모습을 봤어도 저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궁금했죠. 병원 찾아가서 내 동생 얼굴 한번 봐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도 만나서 위로 한 번만 해드려.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이러다가 부모님까지 병날까봐 너무 걱정돼. 나 요즘 론칭 앞두고 있어서 엄청 바빠. 당신도 알면서 그래. 그래도 한 번만 봐줘.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잖아. 그거 생각해서 한 번만 우리 가족 봐주면 안 돼? 나라도 돈 잘 벌고 회사 잘 운영해야지. 그러게 장인어른이 날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동생에게 며느리를 가거나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만 하면서 끝까지 병원에 면회 한 번 안 가더라고요.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병원비 결제일을 계속 미루면서 어떻게든 버티는데 나이가 든 부모님이 그 사이에 더 늙은 게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도 병원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 사업이 요즘 녹록지가 않나 봐요. 죄송해요.
남편이 병원비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감히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아시면 가뜩이나 힘든 부모님의 가슴에 더 큰 상처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사위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한 내 잘못이다. 너는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고 방법이 생길 거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돈 갑자기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잘 아니까 네 남편한테 너무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미안해하지 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할 때 도와주시고도 이렇게 급할 때 아무 도움도 못 받는데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죠. 동생도 걱정이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도 걱정이고 제 마음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여보, 우리 이번 프로젝트 대박 날 것 같아. 이번에 창업진흥원에서 지원받게 됐어. 남편은 매일 표정이 안 좋은 저희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친정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남편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당신 회사에도 여유가 생기겠네. 잘 됐네. 잘 됐다는 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정말로 같이 기뻐하는 거 맞아? 나 앞으로 살면서 당신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 거야. 내 동생 좀 도와줄 수 없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 에이, 그건 아니지. 이게 어떻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병원비 좀 늦게 낸다고 사람